자, 여기에 보면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부서명을 기준으로, 여기 부서명이 있습니다.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동일한 부서명인 경우는 중형차를 기준으로 셀색이 위에 되도록 표시하세요. 자, 여기 이 문제가 바로 여러분한테 그 정렬할 때 클릭 데이터 여기 뭐 정렬하고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범위가. 이게 표가 붙어 있을 때 이게 함정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출 문제인데 얘도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자동합계를 계속 쓰신 분들은 여기서 갑자기 정렬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자동 범위 지정을 하지 마시고 항상 수동으로 실제 작업할 범위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특히 정렬하고 피벗은 뭐를 제외하라 그랬어요? 병합을 제외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어쩌다 함정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사원번호부터 전체 범위 잡으시고 정렬 누르시고 첫 번째 정렬은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자, 두 번째 정렬을 또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추가하는 거라 그랬어요. 기준 추가하시고 중형차 선택하시고 요번에는 셀색을 중심으로 RGB 값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색이 있고 없음으로 보시면 돼요. 색이 있는 거를 위에 표시하세요. 그럼 확인하시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답을 이렇게 보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요 색깔 틀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 555쪽. 이건 책에 없고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문제 여기 써 있고 답 여기 따로 내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얘기해서 이거 갖고 여기 책에는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갖고 연습을 하다 보면 분석 작업에서 안 해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석 기출문제를 한 3개를 했어요. 그럼 2개씩까 6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안 해본 걸 여기서 해보라는 거예요. 이걸 뭐 7개 매일 하라는 말씀은 드리지만 기출문제에서 몇 개 분석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안 해본 거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종류를 매일 다뤄보라는 거예요. 자, 부분합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분합 그러면 정렬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정렬을 학과를 기준으로 내림차순하세요. 그럼 범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 정렬 들어가시고 학과 선택하시고 내림차순하셔서 정렬을 해놓으시고 이게 주의할 점이 정렬은 하고 나서 잘못되면 복구가 안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하자마자 잘못되면 컨트롤 Z로 돌아가는데 분석 작업이나 다른 작업을 막 들어갔다가 정렬이 잘못된 걸 찾았어요. 그러면 되돌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정렬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부분합이면 바로 데이터 탭 부분합 누르시고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학과 별하고 별 나온 건 뭐라 그랬어요? 그룹할 항목이 학과라는. 그 다음에 평소와 출석과 평소의 평균. 그럼 총점 풀고 출석 평소. 그 다음에 평균. 왜?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할 때 새로운 값 대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풀고 하자 그랬죠? 안 풀고 해도 되는 두 번째 무조건 푸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풀고 확인한 다음에 쳐다도 보지 말고 바로 부분합을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분합은 두 번째가 뭐예요? 총점의 최대. 이게 옛날 문제라 값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21번은 값자가 없어요. 최대로 계산하세요. 그럼 여기 총점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출석과 평소 푸시고 맨 밑에 총점 체크하시고 최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것 대치 풀렸나 보시면 돼요. 확인 눌러보시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건 요거예요. B열과 C열의 너비를 좀 넓혀주는 작업. 안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두 개의 데이터, 서로 다른 두 개의 데이터를 여기가 15하고 16.1538이잖아요. 여기가 15하고 16.1538. 정답지가 나와 있어요. 구분합은.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 데이터 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중 변수고요. 이렇게 판매량만 나와 있는 게 각각 나오는 게 단일 변수예요. 그러면 데이터표는 항상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수식을 표에다 연결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5월 영업이익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업이익의 계산자료 수식이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수식의 내용, 즉 판매량과 판매가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화를 표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영업이익의 내용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빈칸에다가 넣으시고 영업이익을 연결을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연결을 하고 여기 연결된 수식부터 표 전체 범위를 잡으시는 거예요. 연결하고 연결된 부분부터 잡으셔야 돼요. 주의할 점이 뭐라 그랬어요? 문제에서는 G15, C15에서 G22에 계산하시면 여기 잡으면 안 된다고요. 누군지 아시죠? 이렇게 잡아서 숙제 올려서 틀리신 분.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수식을 연결하는 데부터 범위를 잡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에 들어가셔서 행값은 여기 보면 행값이 판매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식의 판매량을 클릭해 주시고 열에 입력된 건 판매가잖아요. 그러니까 원식의 판매가를 클릭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이중 변수는 여기다 연결하는데 단일 변수는 여기에 계산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빈칸에다가 수식을 연결하면 돼요. 얘는 여기에 계산해서 그러면 여기다 연결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수식이 들어갈 부분이 값이 결과값이 나오는 영역에다가 연결을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 위에 판매량 노란색 부분에 클릭하시고 넣으시고 주소 B8 영업이익을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량 변화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화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 수식부터 데이터를 범위 잡으시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여기에 계산하세요 하는 거 혼동하지 마시고 연결된 수식이 포함된 데이터까지 범위 잡으셔야 돼요. 자,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누르시고 얘는 단일 변수이기 때문에 행값만 지정하시면 돼요. 행값이 뭐라고요? 판매량 클릭하시고 확인. 샵이 나오는 의미는 자리가 부족해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 잡고 더블 클릭으로 자동 너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판매가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을 표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산하라고 돼 있으면 그 위에다가 넣으시고 영업이익 수식을 연결하시고 연결된 수식부터 범위를 잡으시고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행값은 없어요. 판매가는 10값에 있어요. 그러니까 10값이 판매가예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판매가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을 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정답을 이렇게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주로 이중 변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많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표 자체도 잘 안 나오는데 그 중에 또 얘도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연습을 안 해놓으면 그때 가서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매일 이걸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목표값 들어가겠습니다. 자, 목표값은 결과값의 변동을 알고 있을 때 입력값의 변동을 알고 싶은 게 목표값 찾기예요. 그래서 목표값하고 시나리오는 항상 입력값이 어디지 결과값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별 적금, 만기 지급의 표에서 권혁수라는 사람이 여기 있네. 이 사람이 만기 지급액이 지금 744만 7천 원인데 800만 원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월 불이익이나 금액이 아니라 납입 기간을 얼마로 하면 얘가 800만 원이 될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값에 넣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목표값 찾기는. 결과값에 포인트 넣으시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그러면 수식셀이 뭐라 그랬어요? 결과값. 찾는 값이 뭐예요? 목표값. 얼마요? 800만 원. 8 빵빵빵 빵빵빵 하고 입력하시고 값을 바꿀 셀이 입력셀이라 그랬죠. 납입 기간이 들어가 있는 D8을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분석 작업 주소 지정할 때 절대 상대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도 의외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두 번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했어요. 잘못할 건수가 없잖아요. 근데 잘못했어요. 그러면 수정을 못해요. 그게 기억이 안 남잖아요. 이 값이 원래 얼마였어요?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 불안함은 아까 그 매크로 하듯이 원본을 살짝 복사해 놓고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시나리오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나오면 뭐부터 하라 했습니까? 이름장. 그렇죠. 자, 이름 정해 보겠습니다. B18 클릭하시고 이름 상자에 세율. 특히 오타 급하게 하지 마세요. 이름 정의할 때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G7의 소개 1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더니 그 다음에 소개 2월, 그 다음에 소개 3월 이렇게 가잖아요. 이름 정의가. 그럼 얘를 복사를 해 놓으시고 작업을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G12 클릭하시고 이름 상자에 컨트롤 V 소개 2월을 이렇게 바꾸시고 꼭 엔터 치셔야 돼요. 엔터. 그 다음에 G16 클릭하시고 컨트롤 V 소개 3월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위의 내용을 보면서 입력셀과 결과셀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월별 주문 내역서 표에서 세율이 얘가 먼저 나왔잖아요. 얘가 입력셀이 되는 거예요.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에 월별 세금 합계 G7, G12, G16의 값을 알고 싶어요. 그럼 이 세 개가 결과값이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는 입력값에 넣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편해요. 자, 입력값 G18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에 자, 이름 정의 다 되셨죠? 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누르시고 추가하시고 첫 번째 이름은 세율 인상. 자, 시나리오 이름은 항상 첫 번째 건 복사하라 그랬어요. 복사하시고 탭키 누르셔서 뭐를 보라고요? 입력셀이 제대로 선택됐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몇 프로? 15%. 0.15로 하셔도 되고 15% 하셔도 돼요. 추가하시고 컨트롤. 네? 그 당연한 얘기를 안 쓰면 얼마가 돼요? 1500%가 되잖아요. 15만 쓰면. 네, 다음은 세율 인하라고 쓰시고. 자, 세율 인하인데 몇 프로입니까? 여기 9%로 되어 있네요. 변경셀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값을 입력하실 때 9% 확인하시고 자, 시나리오 결과를 뽑아내는 명령은 뭐라 했어요? 요약 누르시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가 G7이잖아요. 요거 순서 맞아야 돼요. G7, G12, 16이 맞아야 돼요. 요 순서가 바뀌어도 빵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G7, G12, 16을 요 순서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거나 쉼표를 누르면서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결과셀 3개 선택됐나요? 자, 확인 누르시면 얘가 현재 시트에
왼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거란 말이에요. 자, 얘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앞에. 근데 우리 어제 공부할 때 뭐라 했어요?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는 앞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이 왼쪽, 뒤가 오른쪽이에요. 얘가 9번은 앞에 왼쪽 그러다가 한 번은 뒤로 오른쪽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시나리오 한번 꼭 확인하셔야 돼요. 컨트롤 누르고 클릭. 떨어져 있는 영역 선택하듯이. 컨트롤 누르고 클릭. 됐어요? 표정이 어두우시네. 상관없죠. 됐네. 콘텐츠를 꼭 누르고 가셔야 돼요. 이거 누르고 가셔야 돼요. 노란 메시지 나올 때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요 리본 메뉴 밑에 여기 노란색의 메시지 나오고 이거 풀어놓고 하셔야 돼요. 자, 시나리오는 잘못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시트를 삭제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시트를 요약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하고 이름 정의가 잘못됐어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수식 탭 이름 관리자에서 내가 만든 이름들을 오타가 났거나 주소가 잘못되면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잘못 만들었으면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보면 여러분이 만든 세율, 인상, 인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름이 잘못됐으면 이름 변경하고 주소 바꾸고 데이터 변경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결과 셀이 3개인데 모르고 하나만 찍었어요. 그러면 여기 요약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클릭할 때 뭐 누르고 하라고요? 떨어져 있는 영역이니까 컨트롤 누르고. 그리고 여기서 달러 나오는 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확인하면 현재 시트를 기준으로 왼쪽에 나온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자, 피벗 들어가겠습니다. 자, 피벗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만 보냐면 위치가 어딘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얘는 동일한 시트라 그랬어요. 여기 동일한 시트. 최근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시트에 집어넣고 시트 이름 변경하세요. 그리고 거기는 부분합처럼 정답지가 나왔어요. 걔랑 똑같이 만들라고. 그러면 문제에서 지시된 내용이 없더라도 걔랑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 점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얘는 부서명부터 전체 범위 잡으면서 병합된 부분을 꼭 제외하셔야 돼요. 자, 삽입, 피벗, 기존의 워크시트에 어디? H3 클릭하시고 확인. 그럼 이제 시나리오 그 테이블만 이렇게 배치해 놓으시고 문제를 읽으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부서명을 행 레이블로. 갑에는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급에 평균을 지시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주의할 점이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평균을 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 영역의 표시 형식은 세일서식 대화상자의 숫자 범주의 천단위 구분기호로 사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태껏 피벗할 때 천단위 구분기 어떻게 했어요?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했잖아요. 여기 값필드 설정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여기는 그냥 범위 잡고 컨트롤 1로 들어가면 돼요. 요게 그 두 문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와요. 이 값필드 설정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본급 끌어다니시고 클릭 값필드 설정 평균. 그 다음에 야근수당 끌어다 놓으시는데 기본급 밑에다 놓으셔야 돼요. 순서 바뀌면 안 돼요. 클릭 값필드 설정 평균. 그 다음에 성과금 끌어 밑에다 놓으시고 클릭 값필드 설정 평균. 그럼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갑 영역이에요. 숫자가 나온 부분이.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1번 숫자의 천 단위 구분 기호로 바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값필드 설정이 없으면 범위 잡고 컨트롤 1번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주시고. 되셨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작업이 피벗 스타일 보통의 구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디자인을 가시는 거예요. 피벗 스타일 중간이 보통이죠. 9번이 두 번째 줄, 두 번째 있는 게 보통이라 그랬죠. 얘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되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통합 들어가겠습니다. 자, 통합도 주의할 점이 이거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범위가 데이터표처럼 여기에 계산하세요. 그럼 우리는 한 열을 더 넓혀 잡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첫 행 왼쪽 열을 꼭 체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잘 보셔야 돼요. 함수. 얘는 평균을 할 거예요. 그럼 통합할 때는 통합하고자 하는 표를 전체 범위 잡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표 4에서 아까부터 전체 범위 잡으시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 옆에 통합을 누르시고 평균을 누르시고 참조해서 2020년 학과 추가 표 2 학과부터 범위 잡고 추가 표 3부터 학과 범위 잡고 추가 첫 행 왼쪽 눌러주시고 확인. 그러니까 얘도 여러분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다시 하시면 돼요. 얘는. 예.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이렇게 잡고 여러분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통합을 했어요. 근데 얘를 안 했어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컨트롤 Z 하고 다시 하시면 돼요. 바로. 근데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우회가 지워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얘랑 똑같은 걸 알고 있으면 얘 복사해서 다시 만들어 놓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하루는 1회, 하루는 2, 하루는 3 이렇게 필기 합격하신 분들은 매일 반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